이게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막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널 위해서 사준다. 아니, 얼마를 사줄 수 있는데. 저희 카탈로그에 있는 걸 다 한번 합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나. 그 돈을 다 해서. 우리가 카탈로그를 주고 이걸 다 사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고, 우리 누구 한 사람이 제품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자산 시장이 폭등할 때는 아메이 사업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 세계적인 투자자분들이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밀물 때는 모른다는 거죠. 상체만 보이니까. 근데 썰물 때, 즉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을 때 누가 빤스를 입고 있나 그냥 수영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실은 아메이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냐면, 제가 아메이 98학번이에요. 아메이 98년도에 시작했고 제가 36이었거든요. 영파워였지. once upon a time. 근데 그때 저희 그룹에서 제가 제일 고령이었어요. 다 20대였다고. 20대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메이가 91년에 시작해서 쭉 와서 3천 몇백억까지 갔다가 금붕어 무슨 파동이 있어서 1,800억까지 완전히 떨어졌을 때, IMF 때. 그러니까 그 전에 건설 중심으로 호황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됐죠? 막 완전히 바닥일 때 아메이가 그때부터, 제가 1,800억이니까 시작했는데 5년 만에 1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시장이 붕괴 버블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 사업이 제대로 시동을 건다는 거죠. 근데 대단한 거는요, 지난 팬데믹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아메이가 어떻게 됐냐면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아메이 중에서 특히 어디?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이 동반 성장을 했어요. 제 미국 사업도 지난 2년 얼마 동안에 제가 못 갔잖아요. 못 갔는데 못 가니까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2조의 에메랄드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안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문제가 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2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2주 격리가 없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제 미국에 한번 다녀왔고, 이번에 또 3월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 제가 8월이나 이때 또 이제 갈 예정인데,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데일리 루틴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진영 씨 미안해.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진짜 미안해. 앞에 내면 서두가 길었지. 이 루틴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루틴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오늘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뭘 하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혀 긁는 거 있죠. 혀 긁기로 혀를 싹 긁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오일 풀링을 해요. 한 20분 오일 풀링을 하거든요. 그 오일 풀링 하는 동안에 L400을 써. 그걸 쓰고 오일 풀링을 하고, 그건 이제 1분인가 있으면 끝나니까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신문 읽고 한 20분 정도 하니까 그 사이에 같이 뭐를 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우리 마우스워시액으로 저기를 하고, 그리고 양치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뜨거운 물하고 찬물 섞어서 거기 송화소금 넣어가지고 따뜻한 물 아침에 딱 넣으면 제 아침에 데일리 루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걸 혹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놀러를 갔다든가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게 뭔가 찝찝한 거죠. 근데 이 루틴 중에 어떤 루틴이 있냐면 guilty pleasure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 좋은데 라면을 먹었다든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식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가 있어. 오늘 내가 미팅을 해야 되는데 실은 뭐 줌을 켜놓고 실은 딴짓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 나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guilty, 죄의식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데 뭔가 찝찝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루틴 중에는 guilty pleasure를 가져다 주는 루틴이 있고,
이 루틴을 하려면 좀 힘들기는 한데 이 루틴을 계속하면 그게 데일리 루틴이에요. 데이 투 데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좋은 루틴 있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루틴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견디더라도 우리가 resilience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큰 거를 하는 거는 한 방에 큰 거를 딱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끝났어. 이거는 아니고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인천에 배만 들어와봐.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어떤 뭔가 매일 우리가 넣는 거죠. 그게 우린 뭐죠? 탱커죠, 탱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루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돌아가면 나중에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루틴을 하려면 대부분 안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지를 한 3개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팬데믹 때 동안에 뭘 했냐면 제가 이 면사랑, 이 면의 어떤 그런 황태자? 저는 뭐 그런 파스타 종류라든가 이 면의 형태인데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밀가루는 없어요. 거의 almost 없어요. 그리고 쌀도 잘 안 먹고 근데 그게 힘들죠. 면을 보고 있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떤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은 보면 헤어지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냉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플랜트 프로틴 중심으로 결국은 우리의 삶에 바뀌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시대로 돌아와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유사한 제품들, 유사한 비전을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질이 다르지만 그렇게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것들이 영향력을 준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얘기가 없는 남의 사업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의 변화가 없는 야 왕년에는 말이야 야 우리 때는 새벽 1시에 헤어졌어. 알겠어? 막 이러면서 쟤 뭐래? 그리고 다 그죠? 연락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몇 년 했든 과거에 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제보다 나은 뭔가를 하고 있는가에 제일 핵심적인 게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꾸면 루틴이라는 건 보통 이제 나를 반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를 짓고 갱신하고 주중에 죄를 짓고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왜 이제 우리가 제품 중에서 기능성 제품은 뭐냐면 죄를 짓는 거를 전제로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탄수화물 먹고 뭐 탄수화물 차단하고 뭐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 그 이제 죄를 짓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능성 제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일단 짓고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그러니까 내 루틴 뭔가 나를 이렇게 약간 규율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업의 관점에다가 넣으면 사업의 관점에다가 이 루틴을 넣으면 우리가 새로운 루틴의 관점에서 사업의 어떤 비전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제품이 누군가의 루틴을 바꾼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아메이에.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20% 라이드도 하고 그리고 플랜트 프로틴도 먹고 그리고 길티 플레저 중에서 삼겹살 먹을 때 오늘 먹고 다음에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뭔가 때문에 그 사람의 원래 루틴에 새로운 게 들어가게끔 하는 것. 그게 계속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뎁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착해져야 돼요. 왜 착해져야 되냐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너 그러려면 그만둬. 아니면 그렇게 하고 밥이 넘어간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괜찮아. 다음에 오늘 미팅 오던다. 알았어. 속으로는 그게 아니죠. 막 여기까지. 그냥 오늘 계급장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저희 그 아이들 때문에 사춘기 애들 때문에 다들 속 되게 많이 썩이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저 이진환 리더가 다운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절대로 그렇게 상처를 못 준대요. 자식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PB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가능성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를 많게 하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뎁스도 있고 위스도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아침에 이제 딱 소설 쓰기 모드에 돌입했을 때요. 아침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간, 6시간 동안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오후에 이분이 이제 마라토너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인스타 같은 것들 보면 1500m 수영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해요. 그 밤 9시에 자요. 그 4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루틴을 변화 없이 지속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반복 자체가 중요하다. 이 반복이 지루함이지만 그 지루함이 축적됐을 때 이 반복 일종의 최면을 걸려가지고요. 뭐라냐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런 루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게 카톡 오면 바로 왜 카톡을 바로 답해야 돼요? 내가 일정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의 인스타 보고 다른 그룹에서 이거 다른 그룹에서 왜? 그 스폰서가 다른 그룹은 이거 한다. 옛날 같으면 그 죽음에 처해지는 일이에요. 크로스라인이라서. 요새는 뭐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나한테 온전한 시간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상의 어떤 체계 리듬을 목적을 갖추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매일 하는 게 있죠. 한 분은 택시 타고 피트니스 클럽 가고, 화가 이분은 신문 읽고 명상한 다음에 오전 8시에 화실에 도착해요. 해밍웨이는 반드시 하루에 500단어씩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글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골프하는 사람들이 매일 3000번의 스윙을 하듯이. 여러분들 인스타 같은 거 계속 보고 이 카톡으로 글을 쓰면요. 뇌가 쪼그라드는 거 아세요? 직접 쓰고 직접 아날로그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책을 들었을 때 그 지루함을 견뎌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내면이 단단해져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보다 원하지 않는 대로 될 때가 훨씬 많은데 그 안 될 때에 나를 견디게끔 하는 거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라는 거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단단할 때 시스템에서 스폰서 업라인의 그 한마디가 오늘 탁 들어오고 내일 사라지는 그런 연기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딱 안착해서 씨앗을 뿌리를 내려서 어떤 발화를 하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체제로 전환할 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모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날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루틴을 제대로 어떤 갖춰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날마다 짬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루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들한테 그래요. 꼭 하루에 3가지 루틴을 해봐. 책을 읽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책을 내가 오늘 결단하고 하지 마. 20페이지만 읽어 하루에 20페이지면 10장이에요. 그죠? 짬을 내서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 5시에 읽더라고요. 그때밖에 시간이 없대.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그러면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걷기를 하겠다. 아니면 25% 라이드를 하겠다. 아니면 진짜 뭐 내가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 자체가 실은 이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메이하면 누굴 만날까가 아니고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을 수월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러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을 어떻게 모을 건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4명 미팅을 해봐야지. 안 되겠죠.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데이 투 데이가 되게 중요하다. 에브리데이보다 데이 투 데이가 되게 더 강력한 말이에요. 에브리데이는 그냥 매일이고요. 데이 투 데이는 어제 했던 것들을 오늘 하고 오늘 하는 것들을 내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 시간을 내는 법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보면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전 세계가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이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엉망이 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 진짜 많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돈이 가지 않아요. 이상한 스타트업에 수천억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를 가려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런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바로 이럴 때 진짜 아메리카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직장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한테 왜 시간을 많이 바쳐요? 나를 개발을 해서, 나라는 광산을 개발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시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거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요구, 조직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죠. 이 조직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하면요 되게 재밌어.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 이상하게 내가 잘리면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무 보람을 느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완전히 조직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약간 잘못하는 거예요. 내 야망 사이, 세상의 요구, 내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시간이라고도 세상의 연극을 이제 끊는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다이어트 꼭 하셔야 돼요. 들고 있어요. 제가 제 후배가 형 내가 하나 선물해 줄게. 그런 게 뭐냐면, 그게 뭐 딴 게 아니고 저는 집에서 약간 이런 그 척추 클리닉 같은 걸 하거든요. 딱 누워 있으면 쫙 돌아가는 거. 누워 있으면 한 40분을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게 딱 꺾여서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아니, 그럼 우리가 자기 전 외에는 정말, 제 후배는 또 틀어놓고 자 유튜브를. 그러면 이건 정말로 디지털 소음이라는 거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인스타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사이에 나 자신하고 뭔가를 하기 위한 아날로그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상당히 지금 약해져 있어요. 글 쓰는 것도 잘 못하고 모든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드림 아카데미가 특히 젊은 리더들한테 그런 것들을 길러주고 배양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죠? 옛날에 아메리카 이게 무슨 삼림 사업도 아니고 내 밑에 누굴 심는다. 뭘 심어 심기는. 그죠? 좀 심어줘, 깔아줘, 뭐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세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뭐가 계속 옵니다. 그럼 딱 그래요. 미팅 중. 또 한 번 더 미국하고 미팅 중. 안 해요. 안 해도 그렇게 딱 하면 얘가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죠? 내 시간을 소중히 하면 사람들도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일일이 응답하고 또 카톡 보내놓고 계속 본다? 보나 안 보나? 그걸 왜? 그건 진짜 모양 빠지는. 그거는 아니라고요.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해야지.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특히 요새는 그 짧은 릴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것도 보고 있으면 엄청 재밌어. 내가 골프 스윙 한번 보잖아. 골프 스윙이 5만 개가 나와요. 그럼 더 화가 나는 거야. 가리키는 게 다 달라. 그래서 3시간 보고 화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너무 신기하다. 말을 했는데 웃네.
예, 오프라인 미팅을 처음 해봐서. 저 이제 온라인에서 하면 웃고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웃기다. 그래서 차단과 집중으로 잠재력을 깨우셔야지 돼요. 차단과 집중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디지털에 길들여져 있는 저희를 여러분들이 약간 차단과 집중,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탐색, 무작정 탐색, 기분대로 따르거나 크게 생각을 점차를 갖지 못하는 이런 능력이야말로 끊임없는 접속의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디지털의 원천은 아날로그예요. 그죠? 우리가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소를 잡아먹는데 소의 단백질의 원천은 풀이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틴은 뭐예요? 플랜트 프로틴이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안다는 거죠. 아날로그에서 시작했는데 아날로그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디지털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사람들이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죠. ABM이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드림 아카데미가 그런 걸 하는데요.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이 멘티십을 가지고 멘토와 관계를 맺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축적이 되면 폭발하는 겁니다. 실은 장내 세균 요새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 하잖아요. 우리의 일부 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했어. 대변 검사. 그 진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맞춤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결국은 미래의 치료는 미생물에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식단에 새로운 루틴이 생기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포트폴리오가 들어오는 거죠. 이걸 아메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해서 들어가서 이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는 거죠. 얼마를 팔았지? PB가 얼마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번 달에도 쓰고 다음 달에도 쓰고, 이 사람들이 쓴 다음에 이걸 누군가한테 알릴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스펙트럼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기 나와요. 제2의 뇌인 장은 근육 면역세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89% 장애 신경세포, 그러니까 뇌 제2의 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일부는 우울증 아니고 불안증 퇴치 핵심인 세로토닌 생산을 위해서 트립토판 뭐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서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공장형 식품 산업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것들을 새로 보는 이런 것들이 루틴으로 들어간다면 대단한다는 거죠. 애슬레틱이 이제 묵상이죠. 레저. 애슬레저가 요새 이제 신조어입니다.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있죠. 처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쟤는 저 왜 스타킹을 신고 돌아다니고 있니? 그랬어요. 눈을 보기가 민망해. 요새는 또 젊은 분들이 그 입고 레깅스 입고, 여기는 여기서 이제 배꼽은 내보는데 그건 머선이 있더라. 복근이 있더구만. 그러니까 입고 다니겠지, 그죠? 이 애슬레저는 뭐냐면 이게 원래 운동할 때 입는 건데 요새는 일상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면요, 패션 의류가 지고 있고 스포츠 의류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복으로 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슬레저라는 게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없는데 들어오는 거. 아메이가 더블엑스 안 먹다가 먹듯이, 그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먹다가 안 먹듯이, 면역 제품 먹다가 안 먹듯이, 누가 먹어가 아니죠. 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기회가 되는 게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기회가 됐을 때 시차를 두고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돼요. 여기 룰루레몬 아시죠? 레몬 주스 만드는 회사 아닌 거, 그죠?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룰루레몬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이 밴쿠버에서 시작한 아주 고가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뭘 한 거냐면 팔지 않고 체험에 집중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루레몬 특징이 있어요. 세일하지 않습니다. 고가의 좋은 품질을 이제 지향을 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 기능성 좋은 제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매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이 룰루레몬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판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이죠. 실은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만 새로운 게 들어와 가지고 이 레깅스가 청바지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패션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단순히 패션이 아니고 야,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걸 룰루레몬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이 커뮤니티 허브를 만들어서 같이 재밌는 걸 해보자. 우리가 건강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뭘 하는가. 사람들이 의외로 기능도 기능이지만 가치에 집중한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메이 사업을 하든 뭐 결혼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뭘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야, 그만둬. 관두면 되잖아.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설정한 내재 가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제 주시장이 이제 빠지면 사람들이 막 흔들리죠. 근데 많은 그 굉장히 큰 투자자들, 그 부자들을 50년, 100년을 조사했지만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팔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기업을 믿는 거죠. 그 기업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손절하지 않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메를 딱 시작을 했어. 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잘 되는 게. 처음에 막 잘 되니까 막 고민을 하죠. 이렇게 잘 되면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곧 그건 깨지게 돼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그 조정을 줍니다. 그거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자, 내가 아메를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면 안 될 때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이따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아메 사업을 제대로 계산했다면 그때는 일단은 시간의 터널을 통해서 견뎌내시면 돼요. 그 다음 파도가 오거든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무슨 연구를 하면 얘네들은 일단 기본으로 40년을 깐다. 일단 이게 되니까. 그 40년을 깔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연구진이 돌아가세요. 하늘나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막 3세대가 막 하고 그래. 그래서 하버드대가 40년간 그냥 놀랍지도 않아 난 이제 40년간 추적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언제 했냐면 1940년에 했어요. 이거를 했는데 하버드대 입학생들 이제 대학교 2학년 한 130명을 모아가지고 뭐 그들의 경제적 수준 이거 조사 다 하죠. 다 하고 그다음에 졸업한 다음에도 이 하버드 대학 리서치팀 2년마다 이들을 계속 추적합니다. 이사 간 거 잘 지내냐, 뭐 했다, 뭐 이혼했냐, 그래 뭐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뒤를 봤더니만 연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40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40년 뒤에 가보니까 이들의 배경이라든가 이들의 경제적 성취도라든가 명예라든가 모든 걸 떠나서 그 40년 뒤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너무 놀라운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4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이 1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때 한 실험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뭐 적었죠. 뭐 집이 뭐 얼마나 잘 살고 적었는데 하나 뭐냐면 25센트로 아이들 시킨 거예요. 아니 이거 자전거 사이클 있잖아요. 저기서 하는 거. 그 실내 그게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힘들지만 끝까지 한 번 더 사이클을 돌리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다른 거는 다 차이가 있고 똑같거나 했는데 40년 뒤에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하버드대 출신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 사이클 할 때 중간에 턱까지 넘어질 때까지 한 번 더 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릿이라는 그릿. 정종 회장이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하는 겁니다. 디지털, 인스타, 하이테크. 저는 이런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견뎌내는 힘. 결국은 모든 디지털의 근원은 아날로그에 있고 개인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저희가 불 좀 꺼주실래요? 저희가 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얘기했는데 막 웃으니까 깜짝 놀랐어. 환청인가 막 되게 웃겼는데 저희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10년 만에 엄청나게 뭐 50배, 100배 성장한 기업이 있어요. 주가가. 카카오 같은 데들, 그죠? 그거 보면 카카오가 10년 전에 우리 일반 소비자들 2, 3천만 명의 국민들한테 새로운 루틴을 줬죠. 다 카카오로 뭘 한다. 카카오페이 뭐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없었던 루틴을 일상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드림 아카데미의 시스템과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 커뮤니티 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 얼마나 많이 늘 거냐. 사람들의 일상에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컨텐츠가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일상이 데일리 루틴이 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시차를 두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욕구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데일리 루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 후배들이 내가 10번 거절 받으면 내가 하얏트 호텔 부표 사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들이 한 8번 거절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혹시 9번째 예스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냥 그걸 일종의 그냥 약간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거절이 아니에요. 그건 거절이 아니고 그냥 그분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걸 내 욕구에 맞추니까 이번 달 마감에 맞춰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아니 마감이야.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말일날 11시 25분까지 한번 해보는 거. 29분까지도 한번 해보는 거. 근데 그거를 3년 만에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아메이가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람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이번에 솔직히 어차피 너 이틀만 당겨 살아.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어차피 살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솔직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판매라는 걸 마진을 붙여서 옮기는 거잖아. IBO 가격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루틴이라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플랜트 프로틴과 관련된 드림 아카데미에서 많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하고 우리 사업자들한테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루틴이 생겨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저는 그런 스토리들이 축적돼 있을 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이제 저희 드림 아카데미가 2년도 더 돼서 이제 새롭게 오프라인 미팅을 런칭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에요. 다시 새로운 변화 앞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온라인의 그 기능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리더들의 그런 어떤 그럴듯한 그런 프레임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공간으로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일리 루틴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와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루틴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들의 삶이 나아졌을 때 저희들의 사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루틴 중에서 반드시 프로틴 디톡스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루에 1시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뇌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미팅의 첫 번째 제가 스텝을 봤는데 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